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에게 늘 죄송했다며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지지자들의 인파를 지나 활짝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로 들어섭니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 유영하 변호사가 동석한 가운데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은 50여 분간 차담을 나눴습니다.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박 전 대통령의 통원 치료를 위한 경호와 윤 당선인의 취임식 참석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악연과 앙금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왜 제가 뭔가 어색하고 민망했을까요? 전 그 모습이 편안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저도 좀 불편하게 봤고요. 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면목 없다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언론에 밝히지 못할 얘기를 속 깊은 얘기를 사실 좀 하셨습니다. 당선인께서 대통령께 참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워딩을 하셨습니다. 탄핵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발언입니다. 검찰의 공무와 국회의 책무,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폄훼했습니다. 개인 간의 소회는 나눌 수 있지만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언어로서는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그냥 사인들 간의 만남이었으면 상관없습니다. 뭐 정말 고생 많이 하고 나왔고, 그러니까 좋은 일로 들어갔든 무슨 일로 들어갔든 간에 고생하다 나온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거기에 연관된 사람으로서 미안함을 표현하거나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 사인이 아니에요. 바로 전직 대통령이고 또 지금 곧 대통령 되실 당선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본인은 국민의 뜻을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벌을 했고 그 처벌에 앞장선 검찰의 한 일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자신이 했었던 일과 그 당시 국민들이 촛불혁명을 통해서 뭔가 잘못 굴러가고 있었던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그걸 바로잡는 일 중에 하나가 이 법리적인 처벌이었는데 그거 전체를 놓고서 미안했다, 면목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좀 많이 나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이 말을 들으면서 뭐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지 옹호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사태 있었을 때 저는 가장 불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음에 짐이 있고 미안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뭐 유무죄는 뭐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저런 할 필요 있었을까? 그거를 왜 굳이 기자들 간담회를 열어서 저런 말씀을 하실 필요? 그냥 그거는 개인이 안고 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 말씀하시는 걸로 인해서 또 다른 논란과 국민적 갈등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지금 그 상황을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윤석열 당선자가 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공사구별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강하게 비판했던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직의 윤리적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윤리적 판단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미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 걸어가지고 사적으로 뭐 죄송하게 됐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공개된 만남이잖아요. 거기서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저는 문제가 되는 게 명예회복이거든요. 박 전 대통령께서 하시던 일에 대한 정책에 대한 그 계승도 하고 또 널리 홍보도 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대로 알려주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명예회복 시켜드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사실 사면까지 시켜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명예회복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대한민국 여야 의원들이 탄핵을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해가지고 판단이 내렸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걸 원했으면 또 그 판결을 환영했단 말이죠. 라고 한다면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 거고 그게 우리 국가의 일반 의지고 우리 헌법 원칙을 확인한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명예까지 회복을 시켜준다? 이거는 우리 헌법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아직도 당선인께서 그걸 잘 구별이 안 되는 것 같다. 공과 사가 잘 구별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국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당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걸 뗐잖아요. 탄핵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걸 뭐 다시 붙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라고 한다면 국힘이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동안 했던 모든 노력들이 허사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저는 이준석 대표 요즘 문제가 많지만 한 가지 평가하는 건 바로 뭐냐면 당대표 선거 때 대구에 가가지고 정면 돌파를 했거든요. 네. 저는 저를 영입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손으로 탄생에 일조한 박근혜 대통령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못해서 국정농단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통치불능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괜찮다, 정말 잘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수고들을 갖다가 다시 수포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윤핵관이고 뭐고 해가지고 아이고 MB계들이 다 돌아왔는데 이게 또 침묵도 이거 뭐지? 이거 새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을 무참히 짓밟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사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그 워딩에 대해서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유영화 변호사의 워딩은 면목 없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 당선인 측의 워딩은 인간적인 미안함을 표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그 둘 중에 어느 게 진실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수사가 본인의 업무이고 이 때문에 수사를 했지만 그러나 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이런 말은 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당선인 측의 워딩은 그것이 아니어서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냥 인간적으로 가슴이 좀 아팠다 이 정도로만 표현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이란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인간이 그 진심이 없고 대비를 잘할 때는 말을 참 잘해요. 그래서 진심을 나눌 때는 인간이란 말을 참 못하는 존재입니다. 제 본인이 이제 겪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 사우나를 갔는데 옆에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앉으셨어요. 보통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건강이 걱정도 되고 이 뜨거운데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다가 혹시 넘어지실까 봐 걱정도 되고 그래 또 워낙 그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뭔가 그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나의 많은 진심을 담아가지고 그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니까 90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90이 넘은 분이 아주 그 말씀도 아주 깍듯하시고 상당히 그 존경하고 싶은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온 진심을 담아서 다시 그 온 진심을 담아서 몇 자리는 봐 놓으셨습니까? 몇 자리는 봐 놓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왜요? 왜 그런 진심이 나오신 거예요? 그냥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그 수없이 많은 글을 쓰고 그 언어의 마술사에 또 대화의 마술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그 온 진심을 담아서 그 안부를 묻는 데에 그 많은 얘기 중에 몇 자리는 봐 놓으셨습니까? 그분이 그 너무 기분이 나빠지셔가지고 나빠지셨겠죠. 겉으로 웃으시지만 참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인간이란 이렇게 뭔가 늘 그 준비가 잘 돼 있지 않으면 말을 준비해 가지 않으면은 어색한 상황,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참 비난받을 말을 쏟아내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워딩 하나하나를 체크해서 비판해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그림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같이 만나서 웃고 얘기했다 하는 그림으로 좀 더 이해를 해줘도 될 만한, 너무 우리가 가혹하게 한 사람을 말을 가지고 다 이 분석해가지고 처단하기 시작하면 이 사회가 또 공포사회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또 보자. 굳이 변명하자면 그런 것입니다.